던 것은 의미가 깊고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한 가지는 데이터 소비량의 증가라고 말하며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5G에 대한 기대를 더욱 가열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최첨단 5G 기술을 삼성과 SK텔레콤이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비단 SK텔레콤뿐만 아니라 통신 3사 모두의 약진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5G를 보급하기 위해서 속도의 안정화 및 5G에 걸맞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개발이 뒤따라서 소비자 만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또 한 가지가 바로 5G 스마트폰 단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 5G 스마트폰 생산에 있어서도 삼성과 LG가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이에 대한 약간의 우려를 이야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쿼츠는 한일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덜컥거린다는 보도를 하면서 그중 삼성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기업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2018년에 전 세계 메모리칩의 60% 이상을 담당한 부분과 전 세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90% 이상을 공급했던 부분을 언급하면서 결국 부품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지만 가장 큰 패자는 확실히 한국 기업, 특히 삼성이다 라고 하는 홍콩 중문대학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머큐리의 의견을 전하고 있고, 삼성이 9월에 세계 최초의 접이식 스마트폰으로 알려진 갤럭시 폴드를 출시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일본과의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부분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삼성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에 대해 이번 문제로 인한 지장이 없음을 밝혔다고 했는데, 다만 갤럭시 노트 10의 부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제조 타임라인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삼성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5G의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률은 일본은 아직 우리를 쫓아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술 분야이기에 지켜보면 볼수록 일본이 왜 우리 반도체와 전자기업들을 상대로 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했는지가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일본과 더욱더 초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등의 관련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극복해 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5G 단말기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5G 보급률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5G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4차 산업혁명과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0% 줄어든다는 응답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사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찾았던 대표 도시 중 하나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죠. 관광청 미조하타 히로시 이사장은 오사카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8월 이후 전년 대비 매월 60에서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년 기준으로 30% 정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사카 내 호텔 22군데에서 듣기로 8월 한국인 투숙객이 전년 동기 대비 50% 줄었다는 답변도 전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일 여행객 축소가 오사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오사카로 향하는 수학여행을 취소한 학교가 6개에 달하고 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오사카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239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사카에 치명타를 날리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지통신은 도쿄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입국이 자그마치 35%나 감소했다는 것을 알리며 대립 격화의 영향인가 라는 헤드라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일 관계로 인한 여파를 상당히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도쿄 출입국 체류관리국의 나리타 공항지국이 23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단기 체류로 나리타 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이 12,300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전체 출국자 목적지 중에 한국으로 향하는 수치는 4% 증가했다고 하며 일본인의 한국 여행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TV도쿄의 WBS는 일본에 오지 않는 한국 관광객들이 대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로 향하고 있다며 그곳이 항일의 성지라는 부분도 강조하면서 상하이의 한국 관광객이 하루 700명에서 현재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한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한일 관광수지 역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드려보면, 첫째는 바로 일본 보이콧에 대한 지속성입니다. 9월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가을 일본 여행은 일본 여행의 피크 시즌이기에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시즌으로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관광수지 역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최근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우리의 원화가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분명 우리 경제 전체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좋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일본 방문이 급격히 줄고 있는 반면 일본인들의 경우는 되려 한국 관광을 더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반대로 일본 여행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며 본의 아니게 일본 여행
보이콧 지속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일본 여행을 많이 갔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엔저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저렴했던 것과 가까운 곳이라는 장점이 컸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 엔화 가치는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반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의 경우 환율로 인하여 더 저렴한 한국 관광을 즐길 수 있기에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관광 수지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적극적인 방안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